남산 하면은요, 사실 조선시대 때로 보자면 한양에 들어가는 남대문하고 걸쳐져 있는 산이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동서남북대문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바로 앞에 있어요. 도읍지에 바로 걸쳐져 있는 산이죠. 그래서 도읍지 안에 있는 상징적인 산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오히려 이제 뒤에 있는 북악산이라든지 이런 산들이 오히려 수도를 상징하는 이제 막아주고 하는 그쵸. 산이라면 산성도 있고. 네, 남산은 이제 남쪽에서 잘 지켜주는 산이기는 하지만 이쪽에 막 고관 대작들이 산다거나 이런 곳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양에 시험을 보러 오는 이런 선비들이 오랫동안 과거 시험을 이제 잘 통과하지 못하면 이쪽에서 계속 공부를 한다거나 하는 그래서 곳이었어요. 노량진이 네. 노량진은 조금 더 떨어져 있긴 하지만요. 제가 이제 옛날에 배운 지식을 한번 보면 이쪽이 이제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그렇게까지 많이 살지 않았던 이유는 워낙에 뻘처럼 배수가 잘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배수가 옛날에는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쵸. 배수 시설이 없기 때문에. 물이 항상 고여 있기 때문에 저 옛날에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문학작품에 딸깍발이라는 문학작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남산골에 사는 선비의 이야기예요. 완전 새님 선비의 이야기인데 왜 딸깍발이냐면 남학신을 다 신고 다녔대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네, 늘 질퍽질퍽하니까. 집신을 신을 수 없는. 네, 그렇게 배수가 안 되니 당연히 좋은 집이 들어와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땅값이 좀 싼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를 전후로 해서 네. 일본인들이 한양 주변에 땅들을 탐색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미 조선시대의 고관대작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일본인들이 처음에 침투하기가 어려웠어요. 원래 주인이 있는 땅이고 워낙 또 비싼 땅이고 하니 함부로 딱 들어와서 침투할 수는 없었는데 가장 땅값이 싼 곳을 보니 남산이었죠. 그래서 남산을 대대적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딱 보면 한양으로 딱 들어가는 길목에 있기도 하고요. 네. 그쵸. 네, 남대문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남산에서 바라봤을 때 서울역도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쵸. 네, 맞아. 그래서 일본인들이 땅을 사들여가지고 개발시키기에 가장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신도시 만들기 좋은. 그쵸. 남대문엔 또 시장도 있고요. 네, 시장 장도 어느 정도 잘 서 있었고, 그 다음에 발전시키기가 딱 사대문 안쪽하고 걸쳐져 있었기 때문에 발전시키기가 좋아서 가장 먼저 건든 곳이 남산과 명동이죠. 그쪽 땅을 사들여서 그쪽에 쇼핑센터, 백화점, 호텔 이런 것들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신세계 백화점 있는 그 자리가 그쵸, 네, 미스코시 백화점이라든지 화신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던 자리들이 사실은 가장 땅값이 쌌던 곳을 확 이제 땅값을 올려버리게 되죠. 강남 개발이랑 다르지 않네요. 네, 다르지 않죠. 네,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이쪽이 이주를 이제 강제적으로 많이 시켰어요. 거기 있었던 네, 사람들을.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중구 예장동 산 5, 6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남산 네. 주소가. 네. 남쪽 부분은 한남동 쪽하고 걸쳐 있죠. 그쵸. 네, 그 다음에 동쪽 부분은 국립극장, 또 동국대. 네. 그 다음에 장충체육관, 장충당 공원 쪽이라고 한다면 또 서쪽 같은 경우는 남산 돈가스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케이블카 있는 쪽 네, 이쪽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예장동이라고 되어 있는 쪽이 지금 북쪽이에요. 그래서 충무로하고 명동의 그 사이길 네, 그쪽하고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일본인들을 대거 이주시켜요. 그래서 여기가 일본인 마을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사실은 이쪽을 개발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남산을 처음에 공원화 시켰고요. 그리고 조선 땅에 일본인들이 일제강점기에 신사를 네. 한 1,000개 정도 지어요. 1,000개 좀 넘게 짓거든요. 진짜요? 뭐야. 우리가 이제 신사라고 한다면 일본의 토속 신앙 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샤머니즘. 토착 그런 종교를 이제 모시는 이제 신당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랑 개념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 신사가 있고 신궁이 있어요. 이 신궁은 신사의 역할을 하면서 일본의 표현으로 하자면 일본의 황족 네. 혹은 중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같이 모셔야 신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신사를 지어요. 신사는 규모가 아주 크지 않아도 되거든요. 일본 가시면 거의 마을마다 있어요. 몇만 개씩 있으니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네, 마을마다 그냥 기도 한번 드리고 동전 던지고 가잖아요. 네, 일본은 그런 식이라면 이제 여기에도 신사를 처음에 지었죠. 산이기도 하고. 그런데 신사를 지으면서 신궁을 지을 계획까지 같이 이제 합니다. 이 신궁이 가진 상징성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일본 황실을 모시는 우리나라로 치면 종묘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왜 남산이냐. 남산의 조선 신궁부터 남대문 그 다음에 그 대로를 펼쳐서 경복궁까지 한 길로 쫙 잘 이어져요. 싹 보여요. 이 전기를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네. 기 흐르는 걸 막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민족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말뚝도 많이 박았고. 맞아요. 네. 왜냐면은 그런 것들을 좀 중요시했던 나라이기도 한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배웠던 걸로는 사실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겪기 전까지는 조선? 뭐 중국? 감히 상상도 못했어요. 본인들이 정복할 수 있을 거라는. 임진왜란 이후에 완전히 이제 패배주의에 젖어 있었거든요. 나름대로는. 이번에는 우리가 진짜 이길 줄 알았는데 결국 이 조선이라는 벽이 너무 높았던 거죠. 그래서 아마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해도 이 조선도 정복을 못하는데 어떻게. 중국은 감히. 네, 중국은 더 감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뭐 어떻게든 러일 전쟁, 청일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조선을 먹을 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였대요. 조선이라는 게. 네. 왜냐면은 본인들이 항상 우리보다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한 나라를 꿀꺽했는데 이 꿀꺽했을 때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될지도 본인들도 소화불량이 걸린 거군요. 네. 한마디로. 그래서 그렇게 억압하고 하면 말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했던 오산이죠. 그러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쪽에서 일본이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한반도에서 심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가 건너가서 그랬군요. 그러니까 네. 그럴 수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일본 국민성이 그렇게 대찬 국민성은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이제 대학교 때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들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였고, 그리고 정말 일본의 표현을 빌자면 내선일체화를 정말 시키고 싶어 했다. 그래서 한 번 잡은 거를 끝까지 놓치고 싶지 않았다. 완벽하게 이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로 만들어서 이게 일본이 정말 되어서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했다라는 게 맞고요. 단순하게 이제 식민지를 삼았다가 이게 풀어주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완벽하게 조선을 이제 정복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었죠. 네. 그래서 그거의 일환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 남산이라는 지형적인 특성과 지리적인 특성을 잘 이용해서 신궁을 만든 것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남산이 이렇게 보면 참 뭐가 많아요. 그러네요. 그쵸. 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던 거랑 이제 비슷하고요. 저희는 오늘 제가 약간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요곳을 보게 될 겁니다. 참. 북서쪽이 되는 거네요. 명동 쪽이네요. 네, 명동 쪽이죠. 북서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지하철도 여기 다 지나가요. 산인데도 불구하고. 네. 동남쪽으로는 한남동 6호선도 지나가고 저쪽은 3호선도 지나가고 이쪽은 1호선, 4호선도 지나가는 사실상의 교통의 요충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자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육국터, 통감관저터 이쪽이 보이시나요? 네. 오른쪽 위에. 네. 요 부분이 지금은 뭐냐면요. 예장 버스 정류장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공원화를 만들면서 지하에 버스 정류장을 만들었는데 이건 일반 버스는 마을버스, 순환버스 하나만 쓰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대형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버스용 정류장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순환버스를 타고 이제 여기저기 이동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예장동이라는 것은 옛날에 무예장이었대요. 무예를 하는 곳. 네. 그 뭐 화성이나 이런 데로 치면은 연무대 같은 곳이겠죠. 무술 훈련하고. 네. 그래서 여기가 예장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동 이름을 좀 외우기가 쉽겠죠? 그러네요. 네, 경복궁에서 무예장해. 가까우니까. 네네네네.
무예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사실 조선 신궁터가 있어요. 이 조선 신궁터가 있는데 옛날에 조선 신궁에 있던 자리가 이쪽이고요. 여기가 회원역인 걸 보면은 이쪽에 남대문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요렇게 해서 싹 경복궁까지 잘 보이는 터에 이 조선 신궁이 헐리면서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다 세운대요. 조선 신궁터에다가. 그랬는데 4.19 혁명으로 없앴습니다.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던 시절에 동상을 세웠다고요? 네. 세상에. 그건 흔치 않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랑 좀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자면 조선에서 네. 일제강점기를 겪었다가 바로 이제 대한민국이 됐어요. 네. 사실 이때 당시에 시민들의 마음 백성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이 대통령이라는 것이 진짜 대통령인지 왕인지 대통령이 왕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에요. 사실은. 네네. 그게 이제 이름만 바뀌었다라고 사실은 지식인 계층이 아니면 일반 백성들, 일반 시민들은 이게 서양에서 들어온 왕의 개념과 비슷하구나.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동상에 세워지는데도 큰 거부감은 전 없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이런 당연히 공부를 하고 네. 좀 했던 분들은 뭐 어떻게 하는 살아있는 짓이냐. 사람의 네. 이런 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겠지만 또 그때 당시의 입장에서 여기가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다 건물들이고 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여기 다 지금 초가집에 기와집에 논밭이었을 거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선 신궁터 자리에 일제 강점기 끝나고 김구 선생님도 돌아가시고 또 안중근 선생님 의사 기념관 백범 광장 같은 경우에도 백범 김구 선생님의 동상이 나중에 이렇게 들어서요. 그러니까 약간 이 신궁이었던 자리를 독립운동가로 채우려고 했었던 대한민국의 노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 이쪽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혀 몰랐네. 그래서 이쪽에 가시면 주차장도 굉장히 크고요. 이쪽에서 현대사 수업 하는 그 팀들도 많아요. 이쪽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네. 그리고 여기 이시영 선생님 동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몰려 있거든요. 네, 또 이 남산이라는 공간 자체가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아예 거의 소유라고 볼 수 있죠. 옛날에는 그랬던 곳이기 때문에 이 독립운동가들로 많이 채우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안중근 의사 기념관도 원래 위에 같은 모양이었는데 밑에 새로 이렇게 지었어요. 멋있다. 네, 진짜 멋있어요. 네. 한번 가봄직하고요. 주차장도 되게 넓고 남산 도서관도 굉장히 가까이에 있고 이쪽에 식물원이라던가 이쪽에 또 다 가까이 있거든요. 강남에 있는 도산공원밖에 못 가봤었는데. 같은 안심이다. 홍진구 기념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효창공원 있죠. 맞아요. 네, 그쪽에 있어요. 네, 거기에 기념관이 크게 있고 거기에 묘지가 있기 때문에 묘지도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건 몰랐네. 네, 그쪽에 다 있어요. 거기에 김구 선생님하고 몇몇 독립운동가들의 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독립운동가들의 묘지를 거기다 놓고 김구 선생님의 묘지를 놓으면서 거기에 그래서 효창공원을 만든 겁니다. 이승만의 가장 큰 적은 김구예요. 그렇죠. 김구가 죽었어요. 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김구 선생님의 묘소를 가서 눈물을 흘리고 네네. 계속 찾아가고 네. 서거날마다 찾아가고 그게 이승만이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운동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축구 경기하고 막 하게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관중 문화라는 게 정착되지 않았을 때예요. 되게 무리하게 국제 경기까지 유치를 해요. 그럼 여기에 대한민국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경기 술 마시면서 보고 밖에다 오줌 싸고 여기가 누구 묘지인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막 오줌 싸고 밤새 고성방가하고 놀고 그래서 이 자리 자체를 좀 격화시키고 싶었던 이승만의 노력이 그곳이 효창공원이 되게 된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 왜 효창운동장이 있나 했어요. 그쵸. 생뚱맞은 자리기도 하고, 네. 물론 조선시대 때나 또 일제강점기 때는 거기에 군대가 주둔하던 자리였어요. 효창공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누구의 묘가 있었냐면 정조의 유일한 사랑이라고 일컬어지는 의빈성 씨 혹시 아시나요? 잘 몰라요. 혹시 옷소매 붉은 끝동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 있으시면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네. 궁궐에서 일하는 궁인이었는데 정조가
프로포즈를 몇 번을 하는데 다 거절했어요. 또 마지막 프로포즈를 수락하고 되게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는데 무뇨세자라고 해서 세자가 일찍 또 죽어요. 맞아. 그러면서 죽으면서 그 의빈성 씨도 같이 이제 병을 앓기 시작하죠. 자식이 죽어서. 그러면서 그 둘의 묘지가 있던 곳이 이곳이었는데 얼마나 정조가 아꼈던 사람들의 묘지겠어요. 진짜 이곳을 굉장히 잘 꾸며놓고 아름답게 꾸며놨었는데 이걸 아마 제가 알기로 일제강점기에 군대 주둔지로 쓰고 막 그러면서 그 우리나라에 사실 왕족이 묻혀 있는 곳인데 그곳을 철저하게 밟아놓은 거죠. 그래서 용산이 사실은 군대 주둔하기가 딱 좋거든요. 그것에 좀 마음 아픈 역사들이 있기도 하고 이 효창궁 같은 경우는 김구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원래 이제 김구 선생님이 많은 유해들을 이제 모으고 하기 시작했을 때 삼이사라고 해서 가장 유명한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의 묘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쭉 걷는 코스로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여기 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다시 남산으로 돌아오자면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고요. 한양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한양공원 같은 경우는 일본이 만든 공원입니다. 이쪽에 공원을 만들고 싶어 했고 식물원, 동물원도 엄청 크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90년대에 이 남산을 원래 제 모습으로 복원하자라는 사업 때문에 동물원을 없앴습니다. 동물원이 있었어요? 여기도? 네네. 남산 동물원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한양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일본의 많은 이제 핍박과 눈치를 받았던 고종 황제가 한양공원을 써줬대요. 고종의 글씨입니다. 네. 여기서 공원 만든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일제강점기 때 공원의 모습이고요. 지금은 이제 비석만 있는 터만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치길이라고. 그쵸. 여기가 나라의 치욕스러운 길이잖아요. 네. 그래서 국치길, 한양공원이고 이게 이제 조선 신궁입니다. 이렇게 있었구나. 네.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나요? 진짜 그러네요. 크게 만들었네. 네. 가는 길도 엄청나고. 네. 이것이 쭉 이제 남대문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 신궁에서 보이는 이제 이게 이야, 완전히 북쪽에서 이쪽이 쫙 보여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기를 다 조선 신궁이 흡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와. 네. 남산이 험준한 산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쵸. 완만한 산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 자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만들기 너무 적합했고. 또 앞이 서울역이었던 거죠? 네. 제가 봤을 때는 풍수지리에 대가들이 있었나 봐, 일본에. 저런 거 기가 막히게 하는 거 맞아요. 그 조선의 전기를 빼앗고 싶었던 네,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한양공원 비에서 조금 북쪽으로 이제 갑니다. 네. 남산길 따라 쭉 북쪽으로 가면요. 이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남산 돈가스, 그다음에 케이블카 이게 다 여기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케이블카 이쪽이 쭉 있고요. 오른쪽으로 딱 고개를 돌리시면 숭이여대, 리라초등학교 들어가는 이제 문이 보여요. 네, 그쪽에 두 개의 신사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신궁은요, 25년에 완공이 돼요. 오, 굉장히 오래 걸렸네. 네. 저 규모로 만들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겠죠. 조선 총독부도 경복궁에 있는 게 완공이 되나 그래요. 그 전까지 총독부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본인들은 조선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네. 네, 그전에는 이 신사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쪽에서 이제 기도를 하거나 조선인들을 강제로 기도시키거나 했겠죠. 그래서 그 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숭이여대에 있는 쪽이 경성신사터고요. 이 리라초등학교 바로 왼쪽에 남산원이라는 보육시설이 있어요. 보육원. 그 남산원에 노기 신사터라고 해서 그 다 자리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서 내려와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장 버스 정류장 네. 그쪽으로 내려와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인권길의 제대로 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중앙정보부장 공관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바로 내려가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리라 초등학교 후문이라 가지고 초등학교를 거쳐서 내려갈 수는 없고요. 요 바로 앞으로 돌아와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일단 끊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경성 신사가 있었던 자리고요. 아마 이 신사가 이 남산에선 가장 먼저 만들어진 신사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의 숭이여대가 있는 자리고 여기 가면은 이런 사진들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숭이 학생들이 이제 신사에 그러네. 네, 아침 조회하거나 하는 모습들 이런 사진들이 이제 여기에 다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산원도 역시 노기 신사라고 있는 신사가 있었는데 이 터 비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기 수업을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뭐지? 네, 그냥 일본인들의 흔적인가 이렇게 생각만 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다 보존하고 있더라고요.